국민연금 하나면 노후 걱정 없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생각지도 못한 재정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것을 모르고 지나치면 남은 가족에게 7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빚 폭탄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소박한 삶을 꿈꾸던 박영희 씨 62살의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인 고 김철수 씨는 65세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나름 성실히 살아왔다고 박영희 씨는 믿었습니다. 남편이 꼬박꼬박 넣은 국민연금과 작은 가게 수입이면 그래도 노후 생활이 가능하리라 막연히 여겼죠. 그래서 남편의 사업이나 구체적인 재정 상황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김철수 씨의 가게는 사실 수년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권과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경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적자가 쌓여갈수록 김철수 씨의 한숨도 깊어졌지만 아내에게 차마 속사정을 털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 말만 반복하며 부족한 운영 자금과 생활비를 막기 위해 제1금융권 대출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카드론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아내 몰래 쌓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그마치 7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늘어가는 빚에 대한 스트레스와 무리한 가게 운영 때문이었을까요? 남편 김철수 씨는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도 잠시 박영희 씨 앞으로 날아들기 시작한 것은 차가운 현실을 알리는 각종 대출금 상환 독촉장이었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던 남편의 7천만 원 빚. 그제야 박영희 씨는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사실은 거대한 빚더미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는 사실을, 남편의 힘겨웠을 무게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경황이 없던 박영희 씨는 장례를 치르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어쩌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었던 중요한 시기를 그만 놓치고 맙니다. 바로 상속겟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즉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석 달 안에 했어야 하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신청입니다. 최근 여러 법률 전문가나 관련 보도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사망한 배우자의 모든 재산과 함께 그가 남긴 빚까지도 고스란히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영희 씨는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마지막 희망처럼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꼬박꼬박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신청했죠. 심사 결과 매월 약 100만 원 정도의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100만 원. 이 돈으로는 당장의 생활비도 빠듯한데 남편이 남긴 7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빚의 원금은커녕 매달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국민연금만 믿었는데. 오늘 영상 제목의 이 절규가 바로 이런 막막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상속 관련 법적 절차 기간이 지나자 채권자들은 아내인 박영희 씨에게 본격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전화와 우편을 통한 독촉이 빗발치고 일부 악성 채권자는 그녀의 유일한 소득원인 유족연금 통장마저 압류하려 합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지만 일반 예금 계좌로 입금된 연금은 다른 예금과 섞여 압류될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박영희 씨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송두리째 사라질까 봐 매일 밤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평범했던 주부 박영희 씨를 하루아침에 7천만 원이라는 빚더미에 안게 만들었을까요? 몇 가지 안타까운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부간 솔직한 금융정보 공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의 채무 상황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둘째, 상속 관련 법률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 법률 정보에서도 이 기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 대해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과 깊은 슬픔에 빠져 적극적으로 대처 방법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박영희 씨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 사망 후 3개월 이내였다면 박영희 씨는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함으로써 남편의 빚을 떠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어찌 보면 보다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한 법무법인에 공개된 사례를 보면 배우자 사망 후 2억 원이 넘는 채무 문제에 대해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하고 배우자는 한정 승인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본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상속 재산이 아니라 법적으로 수급권자의 고유 재산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언론사의 관련 기사나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더라도 유족연금이나 사망보험금은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의 경우 세법상으로는 간주상속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박영희 씨처럼 안타깝게 3개월의 기간을 이미 놓쳐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는 특별한 정승인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 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박영희 씨의 경우 평생 남편의 채무 존재를 전혀 몰랐고 남편의 경제활동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특별한 정승인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혹시라도 닥칠지 모를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배우자 사망 직후에는 슬픔을 추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고인의 정확한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 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중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결정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일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할 때 평소에 부부간 금융 대화를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재산 상황, 빚이 있다면 그 규모와 종류, 가입한 보험 상품과 수익자 지정 현황 등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배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나의 소중한 유족연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안심통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이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하도록 변경해두면 설령 예기치 못한 다른 채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매달 입금되는 연금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185만 원까지 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연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넷째,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놓치기 쉽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것, 바로 배우자의 보증 채무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타인의 빚에 보증을 섰다면 이 보증 채무 또한 상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소 배우자의 대인관계나 금전 거래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속 문제는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일반인이 혼자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된 실제 해결 사례들처럼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빚 문제에서도 의외로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비용이 당장은 부담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재정적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박영희 씨의 안타까운 사례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에게 또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은 분명 훌륭한 노후 대비 수단 중 하나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괜찮겠지. 라는 막연한 안일함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슬픔과 함께 그의 빈자리만큼이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빚자리가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 사망 후 남겨질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평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서로의 재정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분명히 헤쳐나갈 길은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대처로 다가올지 모를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현실적인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